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본인이 지금까지 받아낸 무죄 판결이 몇 건인지 기억도 못한다는 사법계의 파수꾼 사파 오명근 변호사 TV 오명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최근에 한 100건을 넘은 것 같습니다. 몇 건 정확히 기억 못할 정도로 많다면서요. 네, 100건을 넘은 건 확실합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오늘 중요한 얘기 이제 쟁점이 뭔가요, 오늘? 오늘은 좀 민감한 사항인데 이거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피해자 다움이라는 이번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피해자 다움을 강요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피해자 다움이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좀 사용되고 있어서 그게 이제 타당한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피해자 다움이 대체 어떤 모습이 어떤 다움을 말하는 걸까요? 쉽게 얘기하면 20년 전에 강간 사건이 벌어졌어, 추행 사건이 벌어졌어. 그러면은 한참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고소를 하면은 아니 너 일상적으로 잘 지내오다가 갑자기 고소를 왜 했느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그거네요. 피해자다움께 울어야 된다. 너 왜 웃었냐? 너 노래방 왜 갔냐? 이거네요. 그냥 그렇죠. 네네. 그거 내용인데 누가 강요했나요? 근데 이거 왜 강요하지 말라고 그러죠? 누가 강요하시 부신 분이 있나요? 일단 피해에 대한 한 거나 이거를 무서워서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첫 번째, 그걸 인정해야 된다. 남자들은 하면은 그때 저항이 없었는데요. 아니 노래방인데 노래방이 유리도 뚫려 있고 예전에 비디오방, 노래방 이런 곳인데 아니 거기서 어떻게 강간이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예전 한 5년 전에는 노래방에서 벌어지거나 이런 데서는 다 무죄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소리 지를 수 있었다. 있었으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는 어떻게 항변해요? 무서워서 항거할 수가 없었어요. 네? 요새는 그러니까 사람 인식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그 상황에서 나 순간 얼음이 돼서 무서워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법정 기준은 폭행 협박이 요건인데 남자가 때렸나요? 아니요. 그럼 그 상황에서 저항이나 물리적으로 때린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어땠나요? 그쪽에서 손을 좀 잡았는데 좀 벗어나기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무서워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면 구체적인 어떤 강제성이 없어도 무서워서 항변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피해자 다음의 첫 번째 이제 주장 논리다. 그때 상황에서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면 항거를 할 수 있었다라는 상식적인 부분은 이제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과연 이게 추상적인 게 추상화를 봐도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린데 저거는 항소다. 누구는 저건 젖소다. 모를 수도 있고 저거는 저거는 블랙 앵거스다. 모를 수도 있는데 과연 대체 어떤 모습이냐. 자, 이제 기준이. 피해자 다움이나 성인지 갑수성 또 여성계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맞다라고 일단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20년 전에는 부당했던 건 맞아. 고소해도 증거가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너 왜 그때 가만히 있었느냐. 순간 무섭고 해가지고 한 건 못할 수도 있어. 분명히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남성은 물리적 힘이 좀 강하고 맞아 죽을까봐 아니면 어쨌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서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남용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제가 거예요.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게 또 다른 핑계거리를 만들어 놓던가 아니 최근에 제가 무혐의 받은 사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남녀가 그냥 스터디하기 위해서 3명이 스터디하기 위해서 있다가 2명이 만났어. 그래서 스터디를 같이 했어. 그리고 그날 관계를 했어. 남자가 술도 이제 사가지 가고 편의점에 술도 사가지 관계를 했어. 그리고 나서 다음날 여성이 택시를 타고 이 남자 집에 왔어. 응? 택시를 타고 이 남자 집에 왔는데 그러고 나서 새벽 3시에 갔어. 응? 영화 본 내역도 있고 이래. 그랬는데 다음날 한 며칠 있다가 남자가 여자가 정신이 좀 너무 산만하고 이 남자는 제가 집에 가봤는데 굉장히 깔끔해. 그러는데 여자가 지저분하고 담배 피고 이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해서 친구하고 얘기해보니까 야 잠수 타고 그러면 그 예의가 아니니까 그냥 명확하게 얘기해. 그래서 남자가 우리 서로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그냥 그만 만나자. 이렇게 이제 통지를 하면서
내가 그때 술 사다 준 거 35,000원 그 현금으로 보내. 그래서 여자가 알았어. 그래서 남자가요? 네. 돈 35,000원. 그거 좀 문제 있지 않나요? 그거 피해자 나오면 아닌가요? 그거 혹시 근데 예,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그게 보냈어. 그건 이제 외국 살다 온 남성이어가지고 아이고,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덫치에 대한 개념이 근데 뭐 강해. 그거 뒤늦은 덫인데.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그 시간 네. 갖고요. 예. 자, 그런데 자, 봐, 팩트로 보면 여자가 관계를 했잖아. 근데 여자는 첫날도 강간, 둘째 날도 강간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첫날 막 엄청난 강간을 당했어. 그럼 둘째 날 남자 집에 와야 돼? 못 올 것 같은데요. 못 그랬더니 올 것- 여자가 뭐라고 주장하면 일관된 게 첫 번째 강간에서도 무서워서 항거할 수 없었다. 두 번째, 그럼 왜 택시를 타고 집에 간? 택시도 타고 집에 갔어. 네. 그거를 달리 보면 오히려 남자가 뭐 연락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으니까 여자가 먼저 연락해가지고 카톡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입수하려고 그러는데, 뭐 여자가 오히려 뭐 오늘 보냐?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대요. 그리고 얼마나 급했으면, 마음이 급했으면 택시 타고 왔겠어.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도 똑같다. 무서워서. 무서워서. 빨리 그러니까 오려고?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냥 남자 집에 5시 반에 와서 새벽 3시에 가. 그리고 집에 와서 이런 테이블에 앉아서 작업을 하고 남자는 안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무고로 지금 다행히 다른 저기 사건들은 귀찮다고 아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나 너무 억울하다. 외국서 살다 와서 아닌 건 아니다. 내가 이게 무고죄로 처벌이 안 되더라도 걸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의뢰를 해서 무고죄로 지금. 그런데 여자가 항거까지 해서 지금 그래서 더 열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사건처럼 무서워서 항거할 수 없었다. 그다음에 왜 남자 집에 갔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마라. 무서워서 응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이거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면 피해자다움 이거 5글자에 많은 게 함축되어 있어서 뭐 별로 할 말 없을 때 그냥 피해자다움. 그리고 그 안에 다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되게 그 피해자다움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극적인 의무에서의 피해자다움도 있을 수가 있죠. 뭐냐면은 여성의 눈물이 증거다. 이런 것처럼 내가 증거도 없이 고소하겠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한 차원에서의 여성의 적극적인 의미에서 피해자다움을 주장하는 거죠. 피해자로서의 어떤 권리, 그 다음에 피해자로서의 입장, 이거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거죠. 내가 허위로 얘기할 이유가 있어? 뭐 이렇게 이제 또 한 차원인 거죠. 어쨌든 요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좀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명확한 게 아니니까. 이 피해자다움이라는 게 아무 뭐 뜻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니, 저 전형적인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크크크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빠 잘 잤어? 이 사건. 뭐냐면 서로 관계를 했어. 그리고 다음날, 크크크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일상 대화를 하는 거죠. 그 오빠 잘 잤어?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3일 후에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아니 다음날 크크크 보내고 막 그 좋다고 막 이렇게 하트 보내고 했는데 갑자기 성관계를 고소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여성 쪽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피해자 뭐 다음을 없어요, 강요하지 그러니까요. 말라라는 거는 그럴 수도 있지. 할 말 없을 때 그냥 거식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남성분이 일본에서 이제 뭐 거기서 물건을 떼다가 한국에 파는데 그 불매 사건 터져가지고 영업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 한국인 분이 와서 여성분하고 3명이서 같이 놀다가 여성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고 하니까 3명이 헤어지는데 그냥 갈 거야? 그러니까 여성이 이제 따라오고, 그래서 길을 걷다가 모텔이 있으니까 우리 좀 쉬었다 갈래? 그러니까 여성이 알겠다. 그렇게 해서 남성이 숙박계 작성하고 그러고서 올라갔다가 한 40분 정도 있다가 이제 나온 사건이에요. 그랬는데 남자가 돌아가는 길에 여성이 나 뭐 선물 줄 게 있는데 만날래? 뭐 이렇게. 그래 남자는 뭐 한번 그때 이제 또 다른 먼 곳으로 또 뭐 분실물 찾으러 가는 때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뭐 그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니 모텔에 들어갈 때 그럼 끌고 들어가느냐 억지로 들어가. 그래 여성은 모텔에 들어갔다라는 거야. 그것도 이제 피해자다움이야. 뭐냐면은 모텔에 들어갈 때 들어갈 수도 있지. 나는 그냥 맥주 한잔 하는지 알고 들어갔다. 아니 거기가 남자 숙소도 아니야. 그리고 거기에 번화가에서 주위에 맥주집도 굉장히 많아. 응? 그리고 나오고 나서 여성분은 또 라면집에 갔어. 그리고 그거를
그 또 네이버 카페 그 저기 뭐 블로그 그 여행 해서, 거기다가 내가 라면 먹었어 뭐 이런 크크크 또 이렇게 올렸어. 또 뭐라고 누가 따지면 피해자다움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음날 뭐 소주 선물할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라면 먹은 건에 대해서는 일본 여행 갔으니까 강간당했어도 가서 먹을 수 있지 뭐 피해자다움 강요하면 안 되겠네요.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그 저기 뭐 소주 얘기에 대해서는 난 그게 궁금했어. 그래서 검찰 조사 받으면서 아니 그 뭐라고 했다는 거야. 계속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지.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는요 자기가 강간을 당해서 도망갈까봐 그래서 만나자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 잘못된 건 맞다. 예? 인정한다. 과거를 가지고 오지 말아라.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거나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다 인정해요. 인정하니까 더 이상 뭐 강요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 인정하고 다만 남용도 있고 그다음에 다 애매한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일상적인 이제 대화를 나눈 건지 뭐 이런 건지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좀 애매하네요. 보고 판단을 좀 해보자는 얘기. 피해자다움 강요하지 마라. 도대체 누가 강요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번 시간도 뭐 하여튼 뭐 좋은 얘기 감사하고요. 뭐 정영훈한테 누가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죠? 다음에 또 얘기하고요. 국회의원한테 이제 좋은 얘기 너무 좋아하고 이제는 뭐 그만 너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너무 좋아하고 더 그만 좋아지면 되니까 일단 뭐 강요한 사람 제가 잡으면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때 누가 대체 강요했는지. 일단 오늘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그러네. 강요한 사람 잡는데 알겠습니다. 예.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끝내겠습니다. 강요했다고 아무도 강요한 사람 잡아올게요. 제가 잡아와서 그때 한번 따져보자고. 이게 심리학에 있어서 이게 벌거벗은 임금이랑 뭐 됐습니다. 예, 똑같아. 수고하십시오.